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2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모두 라는 의미의 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이라는 의미의 개자가 아니고 모두, 구성원 모두라는 의미의 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구성원 모두라는 의미의 개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을 전국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국민개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한 병역의무는 남자에게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는 좀 차이가 나죠. 국방의무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국민한테 있는 거고요. 병역의무는 집총의무입니다. 집총의무는 남자한테만 의무가 주어진다 해서 남자 모든 국민에게 집총의무가 있다고 해서 국민개병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전면 다 가려진 다음에 천천히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기월식은 달이 전면 다 가려졌다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개기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식이나 월식이나 모두 전면 다 가려지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일부가 가려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개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려졌다가 다시 비춰지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개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석해야 될 날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두 참석했다 라는 뜻이고요. 통상 이제 지금은 개근상이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하루도 결석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개근상을 수여를 했죠. 이제 학교에 출석할 모든 날을 다 학교에 간 학생한테 개근상이라는 것을 이제 수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부자가 되겠는데요. 돕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부자는 돕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이제 단순히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부자는 도와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조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한테 큰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부조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조는 크게 경사에 해당하는 부조가 있고 애사에 해당하는 부조가 있습니다. 애사는 주로 이제 초상을 얘기하는 거고 경사는 결혼이라든지
부모의 회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상부상조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 서로 간에 도와서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계라면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생의 경우 학교에 다니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부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의무를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부양 의무가 인척한테 있었습니다. 1차 가족한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척한테 있었고, 그 다음에 일가한테 있었고, 이렇게 이제 범위가 확대돼서 나가지만, 현대사회에서 이제 부양 의무는 점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국가한테 이제 부양 의무가 귀속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양공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해야 될 최소한의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실제 그 부양 가족한테 최소한의 부양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겨우겨우 지탱해 나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목숨을 부지하다 라고 하면 겨우겨우 살아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적 부조라고 하는 것은 국가,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상부상조에 해당하는 일을 책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적 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5가지가 있죠.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후, 생활 관련된 보험이 있고 노령,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보험 등이 이제 5가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활이 여의치 못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 제도들이 있습니다. 부여군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에서 이제 전라북도에 바로 붙어 있는 그 금강 북단에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장질부사는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옛날 명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한자는 석자가 되겠는데요. 옛날이라는 의미의 석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지난날이라는 의미의 석자가 되겠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석자가 그렇게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석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살아있지만 실제 한국인들이 쓰거나 또는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난날이라는 의미의 석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탈해 하면 신라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이죠. 알에서 깨어났다는 것 때문에 유명한 분입니다. 금석지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을 지금 되돌아보니 너무 까마득히 옛날처럼 생각이 돼서 마음이 우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라는 말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전이라는 의미로 쓰는 말인데, 역시 이런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석년 하면 작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역시 거의 안 쓰고 있고, 아주 오래전 이라는 의미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자주 쓰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의미를 부여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